혹시 기적을 낳은 목사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매주 월요일 저녁 KBS ATV에서 방송되는 시사 고발 프로그램 제보자들에서 한 달 전 교회 앞에서 시위 중인 한 남성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해당 교회 목사와 자신의 아내가 불륜 관계며 자신이 지난 17년간 키워온 아들이 목사의 아들이었다는 주장인데요. 실제로 유전자 검사 결과 99.99% 확률로 목사의 아들임이 밝혀졌습니다. 자, 그러자 목사와 남성의 부인은 기적이라고 주장을 해서 시청자들의 분노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후속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이 문제를 직접 현장 취재한 황성기 변호사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지난달이죠. 기적을 낳은 목사가 방영된 후에 파장이 상당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0월 17일에 첫 방송을 했는데요. 네. 방송 직후부터 그 제보자들이라는 프로그램의 네. 시청자 게시판에는 저희 상상하지 못했을 정도의 많은 글이 올라왔고요. 네. 또 그 KBS의 디지털 뉴스라는 그 홈페이지에 있는데 네. 거기도 저희가 사상 최고로 18만 명이라는 조회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높은 윤리성과 도덕 의식을 요구받는 그 교회에서요? 종교인이 네. 이렇게 그 굉장히 큰 파문을 일으킬 만한 부도덕한 행동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또 당당한 태도로 전혀 거리낌 없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 후에 시청자들이 후속 보도를 요청하는 그런 그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 사건 이야기를 나눠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건을 취재하게 된 배경이 어떤 겁니까? 예, 이 교회 앞에서 그 남편분이신 그 김요셉 씨라고 계신데요. 네. 그분이 1인 시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시위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시위 내용이 자신이 17년간 키운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아니고 목사의 아들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아내와 목사의 주장은 전혀 상반되는 것이어서 저희가 거기서부터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네. 자, 저희가 화면으로 재구성했는데요. 저 변호사님이 화면 보시면서 설명 듣겠습니다. 예,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예, 매주 일요일 김요셉 씨는 교회 앞에서 시위를 합니다. 저 교회군요. 나는 지금 너무 억울한 이 교회 목사한테 너무 20년 동안 쏘가갖고 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우리 가정 다 깨졌어요. 이 목사로 인해서. 남편과 신도들 사이에서 언성이 높아지자 경찰차가 출동하고 아내가 급하게 뛰어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실 수 있다고. 남편이 아내의 불륜남으로 의심하고 있는 목사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네. 교회에서 다 해서 제가 주례도 봐주고 전부 다 해가지고 해서 그 신랑 되는 그분도 저를 제가 친딸처럼 같이 저거 하는 거 알기 때문에 뭐 장인어른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지냈습니다. 다 거짓말이라고 지금 아내분께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워낙 교회 안에서 목사와 또 그 아내분께서 친밀하게 지내왔던 모양이죠. 친딸처럼 생각을 했다고 하니까 결정적으로 불륜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했을 텐데요. 그 처음에 남편분께서 의심을 하게 되신 계기가 아무런 가정불화 같은 게 없었는데 목사의 아내가 사망을 하면서부터 갑자기 자신의 아내가 그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히 무슨 이혼을 요구할 만한 그런 사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남편분은 굉장히 당황을 하셨고 그때부터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2년 동안 상당한 노력을 했는데요. 그런데도 아내분이 뚜렷한 이유 없이 계속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때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게다가 그 주변 사람들이 그전부터 남편분한테 너만 나가면 집에 자꾸 목사가 온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게 기억이 났고요. 또 아주 오래전 일인데 본인이 그 출근을 하고 나서 잃어버린 물건이 있어서 우연히 집에 다시 돌아왔다가 아내와 그 목사가 속옷바람으로 집안에 있는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둘이서는 뭐라고 변명을 하면서 넘어갔기 때문에 크게 의심을 안 했는데 두고두고 그 장면이 떠올랐고 이제 아내의 이혼 요구와 또 주변에서 이제 네 아들이 널 안 닮았다, 목사를 닮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정적으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전자 검사가요? 99.99%면은 결정적인 거 아닙니까? 예, 사실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계속하던 중에 첫 번째로 이 목사와 아들의 유전자 검사를 해봤는데 네. 99.99%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는 입장이었죠. 저희가 사실 그때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또 한 번의 네. 예, 저희가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때 99.9% 나왔을 때도 목사님은 인정하지 않고요. 예, 내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지 예, 않고요. 그때 어떤 내용으로 변명을 하시는지는 네. 그때 프로그램에 나왔었는데요. 네. 네. 예. 그럼 그 이어지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목사에게 물어봤습니다. 99.9% 일치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좀 밝혀주셨으면 싶어요. 유전자 검사는 똑같이 둘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혼자만 했고 그 아들은 없었어요. 유전자 검사를 자식하고 아빠가 하면 10개가, 만약에 10개가 있으면 10개가 맞아야 되면 7개가 맞아도 친자식으로 인정한대요. 그러니까 70%, 프로테이즈가 70%, 80%, 90% 이렇게. 근데 99.9999는 거의 100%잖아요. 그렇게나 될 수가 없대요. 아내와 목사 둘 다 유전자 검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네. 했는데요. 그래서 제작진은 목사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아 미성년자인 아들과 목사의 유전자 검사를 다시 시도했습니다. 목사의 구강세포와 머리카락을 채취해서 검사를 실시했고요. 아들도 똑같이 머리카락을 채취했습니다. 네. 그 결과 99.99% 일치한다로 앞서 1차 검사 때와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유전자 검사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시 했습니다. 네. 또 99.9%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나 그 부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실 저희는 두 번째로 검사를 하고 나서는 좀 태도가 전향적으로 달라지지 않을까 했습니다. 네. 또 혹시 이 결과 나오고 나서 인터뷰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을 네. 두절하거나 하면 어떡하나 하는 네, 것이 네. 오히려 이제 저희 우려였는데요. 정반대로 그 전보다 더 당당하고 좀 어떻게 쉽게 말하면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네. 일단 아내의 반응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어머님께서 지금이라도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신다면 자녀분들한테는 훨씬 이 사실을 받아들인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지만 이 유전자 검사에 나온 결과대로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불륜이나 그런 관계를 목사님하고 맺은 적은 절대 없어요. 그럼 누구 아들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누구 아들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그것만큼은 저는 누가 뭐래도 그거는 때려 죽여도 그건 사실이니까 그거 하나만 붙잡고 제가 가는 거예요.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근데 97년에 결혼했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없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시인을 하고 싶어도 기도한 거 외에는 없었어요. 불륜의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 말에 거의 공감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회피를 왜 납니까? 오늘 답을 제가 못 얻겠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까지도 계속 산에서 있다가 오는 것이 저도 황당한 거잖아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지금 그거로 해서는 기적이 일어난 건데. 네, 기도로 아이를 얻었다. 성경에 예수가 아니고서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지요. 그런데 이런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17년을 키웠지만 아이는 친자가 아님이 결국 밝혀졌습니다. 해당 목사가 목회를 계속하고 있다면서요? 예, 저희가 첫 번째 인터뷰를 했을 때 목사님께 이제 저희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전자 검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 두 번째로 본인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게 검사를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네. 라고 했더니 그때 목사의 반응은 그러면
그때는 제가 모든 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겠죠라고 하면서 목회 활동을 그만두겠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었는데요. 네. 그 후에도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목회 활동 계속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튜브에 저희의 보도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이었다라는 취지로 본인 얼굴도 가리지 않은 채로 인터뷰한 내용을 개인적으로 동영상으로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제보자들을 통해서 이 사건이 방송이 된 후에 이제 교인들도 어느 정도 이 내용을 다 알게 되었겠군요. 예. 역시 기적이라고 주장을 합니까? 예. 교인들 반응 어떻습니까? 상당수의 교인들은 이 방송을 계기로 교회를 떠나기도 했지만 네. 아직도 또 상당한 교인들이 기적이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 기적이 일어난 것뿐이고 자신들은 그 전에도 이 목사가 기적을 행하는 것을 여러 번 봤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있고 교회에서 그 목사가 하는 말을 맹목적으로 추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그 김요셉 씨도 여전히 그 교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인들과의 어떤 마찰은 없었을까요? 예, 관련 그 전과는 내용을? 시위를 하실 때 지금 좀 외부적인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네. 일단 화면 한번 네. 보시겠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에도 남편은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달라진 점은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힘내세요. 정말 힘든 일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저 겪어봐서 알아요. 그건 아니야. 신도분들에게 차도 갖다 주시고요. 행동의 책임자라! 귀가 있고 눈이 있는데 왜 못 듣고 못 보냐는 얘기야. 그게 어디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게. 목사 물러나라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인들의 반응은 아유, 저희 달랐습니다. 상관없으시면 그 사람들 많이들 하는 짓은 그냥 헛소문이고 이제 막 거기 휘둘릴 만큼 엄청나진 않아요. 사실일 리가 없죠. 그렇게 따지면 저도 그럼 목사님 딸이게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매일매일 닭을 가가지고 5시, 6시에 오세요. 저렇게 못 믿는 교인들이 다수입니까? 뭐 숫자를 세보지는 않으셨겠지만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래도 네. 대다수의 교인들은 안 믿고 네. 지금 교회를 떠났고요. 네. 일부 이제 극렬한 신도들만 네. 남아있다고 보시면 아직도 되겠습니다. 그 해당 목사의 입장을 믿는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만. 예. 근데 취재 과정에서 해당 목사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이 또 나타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목사가 사실은 그 전에도 성추문이 굉장히 많은 목사였는데요. 네. 지금 한 부부는 남편은 목사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고 네. 아내는 그 과정에서 강간 미수의 피해를 당하는 그런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아직 좀 검찰 수사 중인 부분이라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고 하니 그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윤정은 씨의 주장입니다. 저를 보더니 권사님 제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프니까 저를 좀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감히 제가 어떻게 목사님을 기도를 해줍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권사라는 직분은 목사도 기도도 해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에 이제 손을 대고 기도를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갑자기 이제는 확 저를 허리를 휘 감더니 그렇게 해서 사기와 성추행 건인데 구속됐다면서요? 결국 목사? 예, 지난 23일에 그 사기건은 피해 액수가 워낙 크고 네. 현재까지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역 2년 6월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게 마음에 걸립니다. 아들 17년 동안 길렀으면 뭐 고등학생일 거 아닙니까? 예. 정신적인 고통이 굉장히 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남편도 남편이지만 사실 이 아들은 굉장히 지금 민감할 나이고요. 네. 이런 일이 굉장히 큰 충격과 상처를 줄 일이라서 저희도 이 취재를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직접 인터뷰를 하는 것도 네.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런데 더 좀 저희가 마음 아팠던 사실은 이 보도가 나가고 나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네. 이걸 문제로 왕따를 시키고 놀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일이었고 네. 좀 학교 그부들의 부모님들께서 이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하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참 가슴 아픈 일이네요.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 사건 추적하면서 우리 제보자들에서 좀 뭔가 도움을 줬다거나 또 앞으로 또 어떤 방향성이 있다면은 이 사건이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김요셉 씨에게도 네. 담당 변호사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이 필요로 하는 이상으로 도움을 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고요. 네. 더 크게는 이 종교인이 이런 일로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종교를 자꾸 그 본인의 개인적인 수행이나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종교를 찾는 것이 아니고 기복적인 차원에서 종교를 자꾸 찾기 때문에 헌금을 하면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찾고 또 절을 찾고 종교를 찾으시는 게 결국 그런 그 사람들의 욕구를 아는 목회자들의 극소수지만 네. 그런 분들과 맞물려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KBS 프로그램 제보자들에서 직접 취재하신 황성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